중국 베이징의 류리창 거리. 명청시대 때 조성된 이곳은 고서적이나 골동품은 물론 서예와 그림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 있어 중국 최고의 전통 거리로 불린다.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상품은 문방사우. 특히 종이는 전국에 이름 있는 것들이 이곳에 모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센지다. 흔히 한국에서 화선지라고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종이 센지. 센지는 재료와 용도, 생산지에 따라 100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福建毛边纸，对，这种就是写那种小楷。 얇으면서도 결이 일정하고 촘촘해 섬세하고 부드러운 센지는 대부분 서예나 회화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중국의 많은 서화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종이이기도 하다. 흔히 먹과 붓으로 표현되는 중국의 회화. 그래서 종이는 더 까다롭게 선택된다. 宣纸之所以被书画家大量的运用，就在于它的这个晕墨效果，特别是表现在这个写意文人画方面，它有更大的这个表现力吧。 먹물의 농도를 조절하며 다양한 색을 표현하고 먹이 종이에 번지는 효과까지 중요한 회화의 표현 방법으로 활용되는 수묵화에서 종이는 화가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재료인 것이다. 笔尖上它是非常浓的墨，而到笔后根、笔根的这地方，它随着水分的变化，也就是含墨量的变化。 它呈现了不同的这个层次，由浓到淡，这样过渡过来，到这里是个颜色，到这里是个颜色，它有光泽感，而别的任何纸它达不到这种效果。 센지만을 사용한다는 화가의 50년 고집. 그것은 단지 종이의 표현력 때문만은 아니다. 작품이 완성된 후에도 쉽게 찢어지거나 오랫동안 변색되지 않는 종이의 보존력 역시 센지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 그래서 중국은 물론 해외 유명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센지는 중국 최고의 종이로 손꼽힌다. 中国纸的历史，应该世界人民基本都知道。中国是纸的发源地，4大发明之一，其中一个纸的发明。 蔡伦当年发明了纸，所以纸呢，从发明到现在，现在品种很多很多，用途也很广。但在中国纸当中呢，最值得骄傲的是中国的宣纸。宣纸从有记载、有出土情况来看，已经有2000年历史左右了。宣纸在这个 人类文明进步的长河中，它起到了一个记载文明、传播文明、再现文明，起到了这么个作用。 센지는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지만 역사적으로 안후이성 징센이 유명하다. 센지는 이미 당나라 시대 때부터 황실의 진상품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도 종이가 생산되던 지역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오랜 고서화들이 보존돼 있는 박물관을 둘러보면 중국 센지의 위력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명청시대 때부터 전해지는 작품들.
마치 방금 붓을 놓은 듯 선 하나에도 힘이 느껴지는 이 그림 역시 이미 400~500년 전에 완성된 회화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종이다.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되어 온 작품들은 모두 센지를 재료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모든 고서화들에서 발견된 공통점이다. 중국 최고의 종이 센지. 그 오랜 수명의 비밀은 센지의 제조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센지의 주 재료는 당나무. 당나무를 큰 솥에 넣고 삶는 과정이 종이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인데 이것은 당나무의 껍질을 쉽게 벗겨내기 위해서다. 棍子里边含有的糖分啊，什么都没有了，所以它虫就不住，起到这个作用，那个皮好扒下来嘛。 얇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오래가는 센지의 특징은 고스란히 자연에서 얻은 것이다. 당나무의 껍질은 다른 나무에 비해 섬유질이 풍부하고 질긴데 여기에 적당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리고 부드럽기까지 하다. 그야말로 당나무는 최고의 종이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재료인 셈이다. 당나무와 함께 센지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재료는 바로 볏짚. 특히 징센에서 만들어지는 센지는 종이의 광택과 깨끗한 색깔을 위해 볏짚을 꼭 넣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쌀종이라고 해서 라이스 페이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종이를 만드는 방식은 아직도 옛 전통 방식 그대로를 따른다. 당나무 껍질과 볏짚을 석회물에 담근 후 찜통에서 삶아 흐르는 물에 세척하면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되고 재료의 색깔도 하얗게 표백된다.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표백과 세척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건조에 들어간다. 산등성이를 깎아 만든 천연 건조장은 햇볕과 바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 특히 건조장 모든 바닥에 커다란 돌을 깔아 통풍이 잘 되도록 해놓은 방식은 이곳에 숨겨진 노하우다. 就是经过那个灰沤、蒸煮、清洗，然后在上面就是进行完成那个热光漂白。就这只做成这种草叫潦草，就潦草，它是做宣纸的主要原料之一。 이 류초 하나를 완성시키는 데 걸리는 기간만 7~8개월. 무려 수십 가지가 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인들의 서두르지 않는 여유. 그래서 센지의 원료는 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다. 那么宣纸制造主要取材于2种原料，第一，那就是青檀皮。青檀皮是一种石灰质。 落叶性紫丝性落叶乔木，还有一种是那个沙田稻草。沙田稻草它是主要是取决于我们金县这一块那个冲积平原形成的那种地，它含沙量比较高，它生产的那个稻草呢茎秆黄叶，它易于提炼，也易于漂白，是这样。 20세기 중국의 문호 광마략이 서화 예술의 진미라고 극찬했던 종이. 중국 미술협회 작가들의 80%가 고집하는 종이. 중국 최고의 종이 센지는 바로 이곳에서 완성된다. 종이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 종이뜨기. 모든 과정 중에서도 종이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완성된 류초를 잘게 잘라 물에 풀어 만든 이것은 일명 종이죽. 보기에도 하얗고 깨끗한 종이죽은 종이뜨기를 위해 물속에서 골고루 풀어줘야 하는데 뭉치지 않게 잘 풀어질수록 부드럽고 얇은 종이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종이를 건져내기 시작한다. 像我们这车间嘛，属于烙制车间，也是在限制法院里面是头道工序。纸的好坏呢，主要就出在这烙制，因为你这纸的平整度与厚薄，全部是在我们手工操作，而且有2个人长时间的磨合，才能造成这种非常好的宣纸，就是这么来的，就是头道工序。 종이 뜨기는 전문가들도 최소한 5년 이상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두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종이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종이의 품질이 떨어진다. 손의 감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고난이도의 작업. 베테랑들의 손에서 탄생되는 샌즈는 머리카락처럼 얇고 실크처럼 부드럽다. 수백 장씩 쌓아 올렸던 종이의 물기를 뺀 후 말려주면 종이의 가장자리가 들뜨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종이 분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한 장씩 분리된 종이는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붙여가면서 건조시키는데 건조와 함께 다림질의 역할까지 하는 두꺼운 철판의 온도는 무려 100도가 넘는다. 오랜 기간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완성된 중국 최고의 종이 샌즈. 일반 포장지에서 전문가용 서화지까지 이곳에서 생산되는 샌즈의 종류만도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데 2000여 년의 역사에도 징센의 샌즈 생산량은 지금도 중국 총 생산량의 80%를 담당하며 중국 샌즈의 오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世界上现在的纸的种类很多，但是在中国呢，现在呢唯独有一个，来承载文明、记载文明、再现文明的一种纸，它叫宣纸。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종이. 지금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지는 샌즈의 제조 과정은 중국인들의 오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이의 발원지. 그래서 중국의 종이는 역사상 가장 소중한 문화다. 일본 종이의 고장 후쿠이현은 중국의 종이 문명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곳이다. 후쿠이현의 한 작은 공방. 이곳에서 만드는 작품의 재료는 모두 일본의 전통 종이 와시다. 종이의 원형 그대로 서예나 회화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의 샌즈와는 달리 일본의 와시는 화려한 염색과 독특한 질감으로 장식을 위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데 널리 활용된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일본의 종이 와시가 가진 또 다른 의미는 질기고 오래 쓰는 종이다. 그래서 전등 갓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일본에서 와시만한 것이 없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 역시 전부 와시를 이용한 것들. 내구성과 함께 와시가 전등갓의 재료로 안성맞춤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와시가 가진 특별한 부드러움이다. 地域的にもこの今立ての和紙が一番近い距離にあるわけなんですね、うちからね。でその和紙を使ってこの光を通せばこういう具合に柔らかい色になるわけなんですね。だからこの柔らかさを出そうというのでこの越前和紙を選んだわけなんです。
강렬한 빛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드는 종이. 일본인들은 와시를 통해 나오는 빛의 부드러운 색조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빛과 어우러지는 와시는 일본인들에게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종이다. 후쿠이 현의 작은 마을 에치젠. 1500년 역사의 에치젠 와시로 유명한 이곳은 특히 종이에 관한 역사와 전통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 일본에서는 이곳을 와시 마을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생산된 서화형 와시는 예부터 유럽에서 비단 종이로 불리며 최고의 대접을 받았는데 서양인들을 사로잡은 일본 제지술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 중국의 종이 문명이 전해져 이 작은 마을에서 만들기 시작한 종이는 곧 일본 전역으로 퍼져 보다 섬세하고 다양한 문양을 가진 와시로 화려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그럼 일본의 와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종이뜨기 작업을 위한 일본의 준비 과정은 중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와시의 재료는 삼지 당나무와 당나무 그리고 일본 수종인 안피나무를 혼합해 사용하는데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재료가 바로 천연 접착제다. 섬유들을 잘 엉겨붙게 해서 균일하고 얇은 종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이것은 와시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종이를 뜨는 일본의 전통 방식은 대나무 발에 원료 혼합물을 붓고 상하 좌우로 흔들어주며 일정 시간 동안 틀 안에 가두어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다. 틀 안에서 흔들어주는 횟수에 따라 종이의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와시에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움인 문양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가느다란 물줄기. 정교한 문양이 완성되면 이제 발에서 종이를 떼어내야 하는데 특히 와시의 두께가 얇은 경우 미리 바닥에 천을 깔아준다. 이렇게 해야 얇은 종이가 서로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지술은 맨 처음 타메지키라는 중국의 기술로부터 시작됐지만 곧 그들만의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나가시즈키다. 日本で奈良時代の終わりから平安時代にかけまして練りというものが発見されまして独特のその流し付きっていう紙のすき方が日本で生まれます。それで溜め付きと流し付きっていうのが紙のすき方2つあるわけですが流し付きというのはですね自由自在にその厚さを紙の厚さを調整できます。それから隅から隅まで均一のきれいな紙がす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だからそういった意味でその練りを十分使った形で日本の和紙っていうのが独特の発展を遂げましてそれが現在まで伝わっているわけですね。 종이뜨기 작업이 끝나면 장인의 손놀림은 유난히 빨라진다. 순식간에 드러나는 종이의 형태. 이제 남은 건 건조 과정이다. 40도 온도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리면 드디어 와시가 완성된다. 오랜 시간 장인의 정교한 기술로 탄생된 일본 최고의 종이. 이것이 바로 와시다. 和紙はですね、その楮とか三つ股かんぴの皮を使います。皮の中に含まれている繊維だけを使って作るのが和紙ですね。洋紙というのはその木の仲間全部使います。木をチップにしまして、それを砕いていわゆる原料にして紙をつけます。あと木の中にはほとんどそのセルローズはありますが、繊維がありませんので。 非常に繊維が少ない紙になります。だから非常に弱くって脆い紙になりますね。とか日本の和紙は革の繊維だけを使います。
유난히 일본 종이가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은 종이 한 장에도 장인 정신과 숙련된 경험의 기술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강원도 원주.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종이 한지를 만났다.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지의 주 재료 역시 당나무다. 한지는 100번 손이 가야 만들어진다고 해서 백지라고도 부르는데 그만큼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까다롭고 복잡하다. 처음 당나무의 껍질을 벗겨내면 아직 거무튀튀한 흙피의 모습인데 이것을 흐르는 물에 불려 한 번 더 껍질을 벗겨내면 푸르스름한 빛깔의 청피가 되고 이것을 다시 표백제와 함께 반나절을 삶고 나면 그제서야 하얗고 깨끗한 백피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한지의 중요한 원료. 하지만 본격적인 준비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표백이 끝난 백피는 흐르는 물에서 여러 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이 과정은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인데 섬유의 손상을 막기 위해선 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아가지고 깨끗이 사라시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잡티 고르는 거예요. 작업이고 지하수물에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동안은 며칠 정도 걸리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틀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들이 종이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세척 작업은 가장 공을 들이는 단계. 이것을 햇볕에서 며칠 동안 건조시키면 깨끗한 한국의 종이 한지의 원료가 완성된다.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기술. 하지만 오랜 세월 한국 고유의 재료와 독자적인 기술이 더해지면서 고려시대 때에는 고려지라고 하는 창호지가 중국에 전해졌다고 한다. 이제 한국의 종이는 중국에서 더 유명한 종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질기고 오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고 있는 당나무가 토질이나 기후 조건이 가장 좋아요. 섬유질이 그래서 장이 길고 그래서 굉장히 보온 다습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온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질겨요 상당히 이게 한지가. 그리고 이제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보존연도 보통 지금 대다라니경 같은 경우에는 직지신경이거든요. 직지신경이 프랑스에 있는데 그게 지금 1300년이 넘었어요. 한지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 이게 물에 발라도 잘 찢어지지 않잖아요. 상당히 질기고 그리고 이제 따뜻해요. 이게 한지가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하고 그리고 또 이게 벽에 바르거나 물에 바르면 그리고 이게 통풍이 돼요. 이게 바람이 이제 밖의 온도는 안으로 들어오고 안의 온도는 밖으로 나가고 이런 역할을 이게 또 한지가 해요. 한때 한국인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종이 한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한지는 점차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색깔은 더 화려해지고 문양은 더 다양해졌다.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종이. 한지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다. 질긴 것도 그렇고 참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 당나무가 뛰어나죠. 그래서 중국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약합니다. 이게 종이가. 이게 이제 이렇게 찢어 보면은 그냥 푸실푸실하게 찢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산 지질이 그러니까 화산 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나무가 따뜻한 이런 나라잖아요. 그래도 일본도
근데 춥진 않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섬유질이 우리나라 것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지 제조의 마지막 단계, 건조 과정. 뜨거운 철판에 종이를 말리는 모습은 중국 센지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최근 수요는 많이 줄었지만 회화나 그림을 위한 작품용으로, 독특한 실내 장식을 위한 창호지나 벽지로 한지는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건조한 때 되면은 뭐 천천히 가도 좀도 안 먹고 또 쥐도 안 먹어요, 한지는. 그게 아주 특징이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윤기가 더 나고 종이가 좋아져요. 세월이 갈수록 쟁겨주면은 그 종이가 아주 우수한 종이가 돼요. 마치 살아서 숨을 쉬는 듯한 한국의 종이. 오랜 세월 한국인들의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한지는 소박하지만 질리지 않는 은은한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의 종이는 삼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주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종이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통 종이 예술, 그것이 바로 전지공예, 지엔지다. 지엔지는 중국 전역에서 발달한 민간 예술로 칼이나 가위로 종이를 오려서 문양을 만드는 공예를 말하는데, 그 작품의 정교함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엔지는 지방마다 모두 다르게 발전했는데 이곳 허베이성 위센의 특징은 화려함이다. 它玉线剪纸，它那个主要它特点是以彩色为主，它是以阴刻为主，阳刻为辅的。它那个点染在那个全国是独一的，所以它这个都是出名，都是以这个彩色为主出的名。其他的地方也有剪纸，但是都是单色的或者用剪子剪的，但是我们都是用刀刻，但是就是刻完之后再染色。 지엔지는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농촌의 민간 예술로 성행돼 왔다. 중국의 지엔지 마을. 지엔지를 전통 공예 기술로 인정해 문화마을로 지정된 이곳은 주민들의 대부분이 지엔지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집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 역시 지엔지. 지엔지의 한 종류인 창화는 창에 붙이는 종이 그림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80过中秋，我大年了过15了，不跳草花。 중국인들의 소망이 담긴 기원의 그림, 그것이 바로 중국의 지엔지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십 년 경력의 지엔지 장인들. 한 번도 끊어지거나 덧대지 않고 오리는 기술만으로 문양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의 솜씨는 보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다. 做要完成这么一个作品，大约需要多长时间啊？2个月。2个月。2个月。那个，你学这东西学了有多长时间课里？哎呀，咱们就是课了个30来年。 오랜 경력과 조각칼, 이 두 가지가 지엔지의 유일한 도구다. 수십 년을 한 문양만 오려낸 베테랑도 칼만 잡으면 유난히 조심스러워지는데 그것은 한 번의 실수가 수백 장의 작품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창 공들이는 건 창화의 전통 문양이다. 孔雀图形，这原来是那个小窗户画。 就是在200年原来遗留下的产品，现在么这个产品就是做出以后啊，就是主要就是卖给小孩子玩，小学生啊，小没上学的孩子们玩。这个现在原来在
5几年、7几年的时候，都这个产品是比较畅销的。现在经过这个国家的发展呢，现在这个成了小孩子玩的一个新产品了。 창화뿐 아니라 무늬에 붙이는 괴첨, 천장에 붙이는 정붕화 등 CNG의 종류는 용도별로 다양한데 이 모든 CNG들의 재료가 반갑게도 센지다. 宣纸呢，它点色比较好，它吃水比较均匀。其他的纸呢，它那个水老是飘，不往下撤，必须得用宣纸。 CNG 마을의 또 다른 작업장. 중국의 종이 CNG는 이곳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아직 앳된 얼굴의 공예가. 하지만 작품의 정교함은 그야말로 수준급이다. 작품이 정교하고 세밀해질수록 종이는 더욱 얇고 질긴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CNG이기에 가능하다. 사람들의 모습은 물론 길조를 비롯한 상스러운 문양에서 한 폭의 풍경까지 CNG의 소재와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이 정도 크기의 작품들은 제작 기간만 3년에서 5년. 작품의 가격도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무엇보다 위센지방의 CNG는 화려한 색깔이 포인트. 특히 색채의 표현력이 월등한 CNG 위에서 CNG는 더욱 화려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람의 경력도 좋은 재료에 비할 수는 없다.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날 복을 기원하는 풍습으로 때로는 화려한 색과 정교한 문양으로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는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CNG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중국적인 전통 문화다. 羽线剪纸继承古老的艺术传统，展现色彩斑斓的艺术世界。 동양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하는 독특한 종이 그림. 중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담은 친근한 삶의 그림. 전지공의 CNG는 중국을 대표하는 종이 문화다. 더불어 중국인들의 오랜 삶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CNG의 전통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종이 한지가 이룬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예부터 창호나 벽지, 장판지 등 실내 장식의 재료로 쓰이며 한국인들의 생활에 너무도 친숙했던 한지. 부드러운 질감으로 촉감이 좋고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한지는 한국 공예품의 소재로도 자연스럽게 활용됐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지를 꼬아서 만든 종이끈으로 작품을 만드는 지승공예다. 이게 2조 때부터 내려온 공예라래요. 그래서 이 지승공예는 다른 공예와 달라서 다른 공예는 이제 그 서민들이 많이 했던 공예고, 근데 이 지승공예는 그 선비들이 했던 공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한지가 흔하고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는 이거를 선비들만 하나 공부를 하는 선비들만이 그 사용했던 종이고 그때만 해도 종이가 귀해서 아무나 이 종이를 만질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공예가 선비 그러니까 이제 양반가에서 내려온 공예라고 그래요.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부녀자들에게 전승되어 온 공예. 그래서 지승공예는 여성들의 정서에 부합된 생활용품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의외로 내구성이다. 한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에다 놓으면 이게 다 풀어질 것 같잖아요. 절대로 이 한지는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를 물에다 집어넣고 빨아도 그 원 상태 그대로 있어요. 물로 세척할 수 있는 종이 공예. 하지만 이보다 더 믿기 힘든 건 따로 있다.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었다 해도 표주박이나 식기, 물통까지 종이로 만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종이로 만든 세숫대야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새지 않는 종이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 오칠을 하면 물이 안 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오칠을 해서 요강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래요. 이 지승공의 어떤 특징인가요? 이 지승공의 특징은 이제 한지는 1000년간 다르잖아요. 오칠은 2000년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관하기에 영구적이고 이거 뭐 절대로 여기 몇 대 때려도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어도 절대로 물이 새질 않아요. 동양 특유의 도료, 옷. 기원전부터 중국,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널리 활용됐던 오칠은 예부터 가구나 식기 등의 다양한 목재에 부식과 병충해를 막기 위한 천연 방부제로 사용됐는데 이것이 바로 한지와 만난 것이다. 오칠은 한지 공예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 땅에 묻어도 괜찮고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이 칠기가 천연 칠이래 가지고 그래서 오칠해 놓으면 더 보존이 더 잘 되죠. 질박한 아름다움 속에 숨은 자연의 생명력. 이것이 바로 지승공예의 특징이다. 예부터 한국인들의 일상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던 한지. 중국의 전지공예, 지엔지가 있다면 한국에는 지승공예가 있다.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한지공예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친근한 생활의 문화다. 그렇다면 와시의 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 종이로 불리는 와시는 다양한 형태의 종이 공예로 새롭게 태어난다. 귀엽고 앙증맞은 작품들은 종이를 꼬거나 오린 것이 아니라 모두 접어서 만든 것이다. 일본의 종이접기 오리가미. 에도 시대 때 종이가 대량 생산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오리가미는 종이를 접어 인형이나 동물, 작은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것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공예다. 本を見て折り上げた時にね、完成したという時が一番嬉しい気分です。これやってですね、お金になるでしょ。お金には何にもならず、近所の子供たちにみんなあげて、おじさんありがとうと言うてもらうのが嬉しいです。 오리가미는 어린이들의 지능 발달과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 생활 중 하나다. 특히 일본에는 새로운 종이접기 기술을 개발하고 대를 이어 작품 활동을 하는 집안이 있을 정도로 오리가미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일본의 오리가미. 단지 접는 기술만으로 형태를 만들고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은 놀라울 뿐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계산과 정교함이 필요한 종이예술. 그래서 오리가미를 수학의 시적 표현이라고도 한다. 오리가미をするとき一番大切なんですね。これはどういうものなんですか？ですね、角と角を合わせ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それですごくズレが畳み込んでいくとずれていくので、ずれないために開いたまんまで線を折っていくことがすごい大事ですね。折り紙っていうのは割り切れる割り算なんですよ。きちっと割り切れる余りがないんですね。で余りが出てきたらそれはずれてるから最後にずれた折り紙になっちゃうんです。はい、こうなるでしょ。でここに親指乗せて紙回すんです。沈むんです。でこれがバラの花の中心になる。 평면의 종이는 어느새 탐스러운 장미꽃이 된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종이로 접어 만들 수 있다는 오리가미. 이렇게 일본의 전통 공예를 완성시키는 것 역시 일본의 전통 종이가 있으므로 가능하다. 和紙はですね、普通の折り紙よりも丈夫なので、例えば15センチの折り紙で200工程を超えたとしても破れない強さがありますね。繊維が細かいから。で普通の紙だともう本当にすぐ破れてしまってダメになってしまいます。これを普通の折り紙で折れば角張ってできるので、やっぱ温かさがあるっていうかね、和紙にはそういうものがありますね。 일본의 또 다른 종이 공예를 찾아 도착한 곳 도쿠시마. 이곳의 공예 작품 역시 재료가 되는 종이의 선택은 무척 중요하다.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것은 기본.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질감을 돋보이게 하는 색이다. 염료 한 방울까지 정확한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염색 과정. 특히 작품용 와시는 종류별로 소량씩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탄생되는 색은 그야말로 천차만별, 제한이 없다. 이곳에서는 작품용 와시뿐 아니라 훨씬 다양한 종류의 와시들이 주문 생산되고 있는데 보통 와시보다 수십 배는 두껍게 만드는 이것은 식당 테이블의 장식용 와시다. 특별한 염색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와시. 종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작품이 되는 기술. 그래서 일본의 와시는 가장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다. 화려한 색과 다양한 질감,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이 만들어낸 일본의 와시. 이렇게 완성된 와시는 또 하나의 가장 일본적인 전통 문화를 탄생시켰다. 도쿠시마 중앙시민회관. 이곳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와시 인형이다. 종이를 이용해 사람이나 동물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와시 인형은 오리가미와 함께 에도 시대 때부터 유행되어 온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공예다. 인형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특별하게 제작된 와시는 주로 인형이 입는 기모노가 되는데 부드러우면서도 화려한 종이는 인형의 가장 훌륭한 의상이다. 阿波踊りの人形です。 やっぱりこの和紙の触りがいいということね、布とまた違った触りが私はそれが気に入ってここに来始めてまず着物の名称がさ初め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ね、そういうのが実際の着物の和裁っていうのとはまたちょっと違うと思うけど、まず着物を着せるっていうところが、これ楽しいし。着物は山川の和紙を使って裏張りをしています。はい、そして皆ポーズも頭の髪もそれぞれ皆さんその人によって作り方が違いますし、いろいろ世界で一つかないポーズ、顔、所作、動作もね、皆さんそれぞれ違います。でもそれが可愛いんです。それと目鼻がないでしょ。それは嬉しい時、悲しい時、いろいろ想像していただこうと思いまして、目鼻はつけていません。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인형. 와시 인형은 일본 고유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를 한눈에 표현해주고 있다.
특히 의상의 재료가 되는 와시는 오로지 와시 인형을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종이다. 작은 인형의 옷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종이를 개발하는 사람들. 이들의 세심한 노력과 정교한 기술은 가장 일본적인 종이 예술을 탄생시켰다. 종이 문명을 탄생시킨 중국. 화려한 예술 문화와 소박한 서민들의 풍속을 동시에 담고 있는 중국의 종이는 역사의 깊이부터 다르다. 그래서 중국의 종이엔 오랜 문명의 진한 향기가 난다. 섬세한 장인 정신으로 완성되는 일본의 종이. 작은 인형 하나를 위해 가장 화려한 종이를 제작하는 일본인들에게 종이는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고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훌륭한 예술이다. 예술보다 생활의 개념에 더 가까운 한국의 종이.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편안한 삶의 도구로 한국의 종이는 가장 가까운 생활의 문화가 되었다.